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70대 할머니가 하루아침에 도둑으로 몰렸습니다. 가진 것을 모두 잃고 절망에 빠졌다가 다시 시작하려 했으나 결국 도둑 누명까지 쓴 것이죠. 하지만 이 할머니는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 할머니를 다시 일어서게 했을까요? 우리 영애가 진수 얘기를 처음 꺼냈을 때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전에도 사귀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혼기가 차면서 결혼에 대한 부담으로 저에게 남자 얘기를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더 생생히 기억나는 것 같아요. 엄마, 회사에 김주임이라는 분이 계세요. 어려서부터 고생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 어떤 고생을?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 혼자 키우셨대요. 아버지께서 사업이 망하시고 택배 일을 하시다가 사고를 당했나 봐요. 주임님 할머니가 며느리 때문에 자기 아들이 죽었다고. 아버지 사망 보장금도 한 푼도 안 주고 연락을 딱 끊어버리셨대요. 알고 보니 계모 할머니였다더라고요. 그래서 생선장수부터 종이 붙이는 부업까지 안 한 일 없이 고생하셨대요. 그 때문에 김주임님은 어려서부터 공부만 하며 살았고요. 남자가 허영심도 없고 말도 꾸밈도 없어요. 조용히 자기 할 일을 하고 팀원들 어려운 일도 잘 챙겨주니까 직원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아요. 영애의 눈빛이 다정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어려서부터 그런 면이 있었어요. 남의 아픔을 자기 일처럼 여기는 따뜻한 마음이. 몇 달 뒤 영애가 진수와 함께 집에 왔습니다. 첫인상은 참 성실해 보였습니다. 눈빛이 맑고 인사성이 바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영애 씨가 늘 어머님 자랑을 해서 꼭 뵙고 싶었습니다. 아이고, 무슨 자랑할 게 있다고 편하게 앉아서 밥이나 먹어요. 그날 저녁 그 아이가 밥을 먹는 모습을 유심히 봤습니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을 소중하게 먹더라고요. 음식을 남기지도 않고 감사하다는 말도 여러 번 하고, 아, 이 아이는 굶주린 시절을 겪어봤구나. 그때 마음 한편에서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측은함과 동시에 잘 자란 것 같아 자랑스러웠달까요? 말을 길게 나누진 않았지만 영애가 진수에 대해 했던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첫 만남부터 거울처럼 속이 보이는 청년이라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진수를 몇 번 더 만난 후 그의 어머니를 만날 기회가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분의 손을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거칠고 상처투성이 그 손에서 온갖 고생의 흔적이 느껴졌거든요. 정말 수고가 많으셨어요. 아들 하나 그렇게 훌륭하게 키우시느라. 아닙니다. 제가 부족해서 제대로 뒷바라지도 못했는데요. 그러는 어머니께서는 혼자서 따님을 둘이나 훌륭하게 건사하셨다고요. 저는 한 명이라 어찌어찌 키웠다지만 둘을 키우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것도 참 예쁘고 바르게 키우셨던 걸요. 그분은 자꾸만 자신을 낮추셨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힘든 세월을 견뎌내셨는지를요. 우리 영애가 진수 이야기를 자주 해요. 어려서부터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어머니를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정말 기특한 아들을 두셨어요. 학창 시절에 학원비도 아끼려고 영어랑 수학학원을 번갈아 다녔다면서요? 대학생 때도 장학금 받고 과외도 열심히 했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성적이 좋으니 회사도 잘 들어간 것 같더군요. 저렇게 바르게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 말에 진수 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찾아보면 부족함이 더 많을 텐데 좋은 점만 봐주시고 우리 진수가 좋은 분을 만났네요. 그날 이후로 저는 그 아이를 다르게 보게 됐습니다. 진수 어머니까지 뵙고 나니 진수에 대해 느꼈던 첫인상이 거짓이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수를 단순히 명예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가족처럼 잘 챙겨주고 싶어졌습니다. 드디어 영애와 진수가 결혼하던 날, 저는 두 가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딸을 보내는 아쉬움과 좋은 사람을 얻은 기쁨이요. 장모님, 이제 저희가 어머니들께 더 잘할게요. 결혼 예식 중 진수가 제게 깊이 머리 숙여 인사할 때 그 진정성 있는 목소리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고맙다. 우리 영애 잘 부탁한다. 장모님, 영희한테만 잘할 게 아니라 저도 어머니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 순간 가슴에 징이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없었는데 이렇게 진짜 아들 같은 사위를 얻게 되다니. 결혼 후 그 아이들은 정말 잘했습니다. 저를 통해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고 있던 영애는 고생하신 시어머니를 많이 챙겨주었어요. 아들에게 평생 꽃다발 한 번 받아본 적 없다는 사부인을 위해 기념일마다 꽃도 챙겨주었죠. 사위는 자기 어머니께서 꽃을 좋아하시는지 몰랐다며 대단히 죄송했어요. 사부인은 맞벌이하는 영애가 회사를 다니면서 주말에 본인에게 시간을 쓰는 게 미안해 죽겠다고 하셨지만 시어머니께 잘하는 모습을 보며 제가 딸을 잘 키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오늘 시어머니랑 같이 장 보기로 했어요. 그래, 좋네. 사부인이 좋아하시는 것으로 만들어 드려라. 당연하죠. 엄마 반찬도 제가 만들어 드릴까요? 아, 설아. 엄마 반찬 준다고 가져오면서 엄마 냉장고 털어가려고. 어떻게 아셨어요? 그이랑 어머니께서 엄마 반찬을 너무 좋아하셔서 그런 걸 어떡해요. 저는 맛을 그렇게 못 내겠어요. 나중에 반찬 한번 가지러 와. 사부인 좋아하시는 파김치도 담가주마. 역시 우리 엄마가 최고야. 고마워요, 엄마. 영애의 이런 마음씨를 보면서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큰딸 지혜 얘기를 빼놓을 수 없겠네요. 지혜는 어려서부터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엄마, 나 커서 간호사가 될래. 왜 간호사가 되고 싶어? 아픈 사람들을 돌봐주고 싶어. 엄마가 아플 때도 누가 돌봐주면 좋잖아. 그때는 그냥 아이의 순진한 꿈인 줄 알았는데 지혜는 정말로 간호사가 됐습니다. 그것도 중환자실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생명을 돌봤어요. 엄마, 오늘 환자 한 분이 나아지셔서 일반 병실로 옮기셨어. 손 꼭 잡고 고맙다고 하시는데 정작 고마운 건 나였어. 이 일을 할 수 있어서 정말 보람됐어. 지혜는 늘 그런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환자 가족들이 감사의 마음으로 돈 봉투를 건네려 해도 단호히 거절하고 자기 몸이 아파도 환자들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아이였어요. 지혜야, 너무 무리하지 마. 네 몸도 챙겨야지. 엄마, 괜찮아.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런 지혜가 그렇게 바라던 미국 영주권을 받았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우리 딸이 더 넓은 세상에서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게 된 거니까요. 엄마, 미국에서도 열심히 할게.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거야. 그래. 우리 지혜, 엄마가 응원할. 내가 엄마 용돈도 더 많이 보내고 나중에 비행기표도 보내드릴게. 미국 구경하러 오세요. 큰딸 지혜가 그렇게 미국으로 떠나고 한동안은 허전했지만 화상통화로 서로의 안부를 자주 전하며 지냈습니다. 인터넷이 없으면 어쩔 뻔했나 싶었습니다. 영애와 진수가 결혼한 지 3년째 되던 해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우리한테 아기가 생겼어요. 정말이니?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기쁨과 감격이 동시에 몰려왔거든요. 우리 영애 정말 고맙다. 할머니가 된다니. 엄마, 우시지 마세요. 기쁜 일이잖아요. 기뻐서 우는 거야. 정말 기뻐서.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곧 할머니가 된다는 사실이 실감나지도 않았고 한편으로는 지혜가 보고 싶기도 했습니다. 본인이 이모가 된다는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기뻐할까 하고요. 영애의 임신으로 정말 행복했습니다. 배가 불러오는 모습을 보면서 새로운 생명이 찾아오는 기적 같은 일을 실감했거든요.
길을 가다가도 점을 기웃거리게 되고 유모차가 옆을 지나가면 어떤 디자인인가 하고 유심히 살피게 됐습니다. 아기를 기다리는 시간은 참으로 길었지만 기대감으로 하루하루 들뜬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적금 만기일을 기다리는 기분이었달까요. 그런데 그 기대감으로 가득 차던 시간 중에 말도 안 되는 날벼락 같은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다시 떠올려도 온몸에 소름이 돋는 끔찍한 소식이었습니다. 엄마, 언니가 미국에서 사고로. 전화를 받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뭐? 우리 치이가 뭐? 언니가 교통사고를 당했대요. 병원에서 퇴근하다가. 그 순간부터 기억이 그릿해집니다. 내 딸의 유해가 어떻게 도착했는지, 부품은 누가 챙겨줬었는지, 장례식은 어디서 치렀는지, 어떻게 그 충격을 견뎠는지, 어떻게 내 자식을 내 손으로 묻었는지. 지혜야, 엄마가 못 지켜줘서 미안해. 미안해. 평생 남을 돌보며 살았던 우리 지혜가 정작 자신은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떠나다니. 마지막까지도 환자들을 위해 일하다가 그런 일을 당하다니. 영애는 임신 중이라 더 조심해야 했는데 언니를 잃은 슬픔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저도 그 앞에서 슬픔을 참지 못하고 같이 붙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셋이서 의지하며 살아온 시간이 길었던지라 영애도 충격이 제법 컸습니다. 슬픔은 사돈댁까지 퍼져 우리 모두 깊은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엄마, 언니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왜 이런 일이. 그치. 지혜는 천사 같은 아이였어. 하늘에서도 환자들 돌보고 있을 거야. 그 당시 진수가 저를 많이 위로해줬습니다. 아들도 그렇게까지 챙기지는 못했을 겁니다. 진수와 영애는 아예 우리 집에서 출퇴근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출퇴근에 1시간을 더 써야 했습니다. 주말에는 사부인까지 찾아와 화장실 청소부터 빨래까지 다 해주었습니다. 내가 해야 한다는 건 알았지만 손도 하나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지혜 방 침대에 누워 잠만 잤습니다. 그러다 언니를 잃고 엄마까지 잘못될까봐 안절부절하는 영애를 보고 정신을 차리자 생각했습니다. 영애야,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 엄마, 안 죽어. 걱정 말고. 너도 네 뱃속에 있는 아기 챙겨야지. 장모님, 저희가 많이 생각해 봤는데요. 그냥 저희 집으로 같이 가시죠. 처형의 빈자리를 조금이라도 채워드릴게요.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싶습니다. 극구 반대했지만 아이가 태어나면 영의 몸조리도 해줘야 하니 미리 가자는 말에 설득당해 그날부터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몇 달 뒤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였습니다. 분만실 밖에서 기다리는데 얼마나 초조하고 가슴이 떨리던지요. 장모님, 할머니 되셨어요? 분만실에서 나온 진수의 얼굴에는 눈물과 웃음이 함께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아기를 처음 안았을 때 심장이 너무 쿵쾅거렸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우리에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주는 것 같았거든요. 지혜가 하늘에서 선물을 준 거야. 우리 손주. 아기는 정말 천사 같았습니다. 울 때도 웃을 때도 잠든 모든 순간이 기적 같았어요. 지혜를 잃은 슬픔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이 아이 때문에 다시 웃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예쁘게 키워줄게. 지혜 이모, 자랑이 되도록. 경험해보지 못했던 행복 속에서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가끔 우리를 폭풍우 속에 던진다는 것을요. 손녀가 4살이 되던 해 또 한 번의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영애가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장모님, 빨리 와주세요. 영애가 쓰러졌어요. 진수의 다급한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진수의 얼굴을 보았을 때 알았습니다. 최악의 상황임을. 급성 뇌출혈입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영애야. 우리 영애야. 지혜에 이어 영애까지 두 딸을 모두 잃다니. 이게 무슨 운명인지, 무슨 벌을 받는 건지, 천사 같던 내 아이들이 왜 이렇게 급하게 떠났는지, 내가 모르는 죄가 있었던 건지, 그리고 나는 왜 아직 살아있는 건지,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다 내가 잘 키우지 못한 탓인 것 같았습니다. 내가 더 건강하게 낳아주지 못한 탓인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어디 갔어요? 왜 안 와요? 손녀의 순진한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엄마가 보고 싶다고 눈물 짓는 손녀를 재우느라 등만 토닥일 뿐이었습니다. 영애의 장례를 치른 후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 죄악처럼 느껴졌습니다. 집 밖에 나가지는 않았지만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욕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남편부터 자식까지 모두 앞서 보내고 혼자만 악착같이 살아남았다고, 다른 사람들 목숨을 갉아먹는 벌레라고 욕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을 내리 생각해보니 그들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도 없는데 내가 더 살 필요는 없었습니다. 결론을 내리자 진수와 손녀를 두고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아직 젊은 진수는 세장가도 가야 하는데 제가 있으면 오히려 짐만 될 것 같아서요. 장모님, 어디 가시려고요? 내가 무슨 낯으로 여기 더 있겠나. 너희들 앞길만 막고. 장모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에게는 장모님이 필요해요. 할머니 가지 마. 나 무서워. 엄마도 없는데 할머니까지 가면 어떡해? 손녀의 간절한 목소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녀의 얼굴에서 영애가 보였습니다. 영애의 눈, 코, 입을 쏙 빼닮은 이 아이에게는 저의 존재가 간절했습니다. 차마 손녀에게서 그 희망마저 빼앗을 수는 없었습니다. 지혜야, 영애야. 엄마가 잘못했어. 너희들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저는 그렇게 비겁한 핑계로 아이들의 뒤를 따르지 못하고 살아남았습니다. 한동안은 매일 밤 두 딸의 이름을 부르며 울었습니다. 이 세상이 원망스럽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같이 죽지 못한 내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어느 날 손녀가 배고프다고 하는데 제가 밥을 차려주지 못하고 있더군요.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 이 아이까지 잃으면 정말 끝이야. 그래,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그날부터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손녀를 위해서, 그리고 저를 지켜주는 진수를 위해서요. 장모님, 저희가 있잖아요. 처형과 영애의 빈자리, 저희가 조금이라도 채울 순 없을까요? 장모님이 안 계시면 저희가 어떻게 살아요? 장모님,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나만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아내를 잃은 사위, 엄마를 잃은 손녀. 우리는 소중한 이를 똑같이 잃은 상처받은 영혼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무너지면 안 되지. 지혜와 영애가 어떻게 살았는데, 두 딸이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해보니 답이 나왔습니다. 지혜는 남을 돌보며 살았고 영애는 가족을 돌보며 살았더군요. 그렇다면 나도 누군가를 돌보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사위와 손녀부터요. 영애의 49제가 지나고 나서 사위에게 말했습니다. 이복에 나 일을 해보고 싶어. 장모님, 무슨 일을요? 산모 도우미. 신생아랑 산모 돌보는 일을 해보고 싶어. 진수는 걱정스러워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지혜가 평생 환자들을 돌봤잖아. 영애는 가족을 돌봤고 나도 누군가를 돌보며 살고 싶어. 그래야 내 딸들이 자랑스러워할 것 같아. 첫 출근 날은 많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갓난아기를 품에 안은 순간 마음이 따뜻해지더군요. 아,
지혜가 이런 기분이었구나. 작은 생명을 돌보는 일은 대단하게 느껴졌고 산모가 고맙다고 할 때마다 마음이 간질거렸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좋았습니다. 이모님 손이 참 따뜻해요. 마치 친정어머니 같아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지혜와 영애가 떠올랐습니다. 내 딸들이 그렇게 살았듯이 나도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주고 있구나 하고요. 이 일은 참으로 보람됐습니다. 몇 달간 여러 가정을 거치며 보람을 느끼고 있던 중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10번째로 간 집에서 금목걸이와 반지가 없어졌다며 저를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할머니가 가져간 거 아니에요? 우리 집에 드나든 건 할머니뿐이었잖아요. 아닙니다. 저는 정말 그런 일 안 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장 경찰 불러서 잡아넣을 거예요. 그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두 딸을 그렇게 바르게 키웠는데 내가 도둑이라니. 나는 평생 남의 것에 손 한 번 안 댔어요. 우리 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큰 딸은 간호사로 긴 시간 동안 환자들 돌보며 단 한 푼도 부정하게 받지 않았어요. 작은 딸은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잘 모셨어요. 나는 두 딸들에게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았어요. 솟구쳐 오르는 눈물을 참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몸수색까지 하려고 했지요. 집에 돌아와서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도둑이라니. 지혜와 영애의 엄마인 내가. 그날 회사에서 돌아온 눈치 빠른 사위는 저를 추궁해 자초지종을 듣더니 당장 내일부터 나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결국 회사에서는 급히 다른 도우미를 보내주었습니다. 도둑 누명을 쓰고 일까지 못하게 되자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며칠 뒤 금목걸이와 반지가 집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 남편은 뒤늦게 사과했지만 제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장모님, 괜찮으세요? 진수가 걱정스러워 물었지만 저는 허망함에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사부인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부인, 우리라도 서로 믿고 의지합시다. 저와 함께 일해보시는 건 어때요? 어떤 일을요? 제가 하는 김밥집에서 같이 일해봐요. 사부인 손맛은 제가 잘 아니까요. 이제 남의 집 눈치 보지 말고 우리끼리 힘을 합쳐 살아봐요. 사부인과 같이 일하다 사이가 틀어지진 않을까. 잠시 고민도 됐지만 그 제안이 고마웠습니다. 서로 상처가 있는 우리가 함께 일어서자는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김밥집에서 일하면서 새로운 메뉴도 개발하며 바쁘게 지냈습니다. 지혜와 영애는 단무지를 빼고 오이지를 넣은 김밥을 좋아했었는데 딸들 생각에 그 김밥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맛보기로 팔다가 반응이 좋아서 정식으로 지영김밥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팔게 되었습니다. 지혜와 영애의 일, 첫 글자를 따서 지은 것이지요. 결국 지영김밥은 우리 김밥집의 대표 메뉴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 점차 입소문이 나면서 단골들이 더 많이 생겼습니다. 할머니, 여기 김밥이 정말 맛있어요. 할머니들이 정성으로 만드신 게 느껴져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참 뿌듯해지곤 했습니다. 손녀와 사위, 사부인까지 우리 넷이 함께하는 시간이 익숙해지면서 우리가 정말 가족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머니들이 만든 김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손녀의 천진한 말에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혜야, 영애야? 엄마 다시 일어섰어? 너희들처럼 보람되게 살고 있어? 지금 저는 압니다. 가족이란 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요. 진수는 제게 진짜 아들이 되었고 진수의 어머니는 제게 진짜 자매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상처를 보듬으며 서로를 치유해주고 있습니다. 지혜와 영애를 잃은 슬픔은 아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 속에서도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손녀를 통해, 진수를 통해, 새로운 가족을 통해서요. 할머니, 내일은 뭐 할 거예요? 글쎄, 뭐 하고 싶은데. 그냥 할머니들이랑 같이 있으면 좋겠어요. 손녀의 말이 포근한 구름이 되어 내 마음에 녹아 들어옵니다. 그래, 우리는 함께 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기쁨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때론 잔인하게 우리에게서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 갑니다. 하지만 그 상실 속에서도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 되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요. 우리말에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살면서 맺어진 수많은 인연이 가족보다 더 가족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사연에서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나요? 있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